네, 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기준으로 선관위에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문재인 정권 공직자 출신이 무려 13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5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능한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출신들은 70여 명이 문재인 브랜드를 내세워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교통정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법원의 좌파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등도 총선에 나간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터줬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은 공직자 사퇴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권에 예속돼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송재호 위원장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사퇴하지 않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선관위가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법합니까? 정권과 선관위는 지금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힌 정권의 공직자들이 선관위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 국민은 결코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하나같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정권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8번의 엉터리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초헌법적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금지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무능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규제, 금지입니다. 집을 장만하려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옮기려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정권은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권에 폭탄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 국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와 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런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올해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해법을 내놓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KBS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는 KBS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108조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법준수 촉구를 내놨지만은 때늦은 솜방망이 쳤습니다. KBS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발하는 게 마땅합니다. KBS 보도는 1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는 시간이 한참 지난 1월 8일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한 줄짜리 시정조치 명령을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권에 장악된 방송 봐주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년 연말 12월 27일 KBS를 시작으로 1월 1일 MBC, 리얼미터, 1월 2일 한겨레, 1월 10일 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거기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정권에 장악됐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 상임위원이 선관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관위는 정권의 눈치만 살핀다는 말을 듣는 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KBS 고발 등으로 입증하십시오. MBC도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서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KBS 사장과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KBS는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지난 9일 MBC는 비례한국당에 전화가 걸면 한국당으로 연결된다고 보도했는데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 선관위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적반하장식 태도와 현실 외면으로 일관한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간담회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대학살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연이은 비판을 상식 이하라고 했습니다. 상식 이하는 인사를 한 권력이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검사들을 비난한 것, 그것이 바로 상식 이하입니다. 이 대표는 옛날에는 검사실에서 쌍욕 먹고 예사고, 쌍욕하는 게 예사고 구타까지 했다라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까지 꺼내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검찰이 과거 정부 사건을 수사할 때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던 이해찬 대표의 이중성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협조 운운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심손 정박을 긁어모아 위헌선거법과 위헌공수처법 등 자기들끼리 짬짬이한 것 모조리 해치우는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협치를 먼저 내팽개친 정당이 민주당인데 무슨 염치로 협조 운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문제와 날치기 폭거에 대해 국민과 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권력이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이 정권의 모든 폭거 4월 총선에서 국민에 의해 단호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과학기술방송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상 반정부 여론 검열을 지시하는 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의 메인 슬로건인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이렇게 슬로건은 이렇게 정해놓고 사실은 반정부 언론 또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검열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7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주제 선정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안보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두고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했다면 그 논의의 방향은
과학기술 분야 혁신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회를 총평하자면 4차 산업, AI 기술, 5G 등 과학기술은 그냥 둘러리에 불과했고 방송, 통신, 통제만 부각된 전형적인 주객 정도의 보고회였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방송의 공적 책임, 또 책임 부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땡문 뉴스라고 할 것입니다. 정권 출범 전에는 17%대를 유지했던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 시청률이 작년 11월에는 9%로 추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은 4%에 머물다가 한때는 1%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청률 1%는 방송이 다 끝나고 애국가가 나오고 심지어는 애국가가 끝난 다음에 화면이 할 때의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 하락 중인 각종 경제지표처럼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 시청률도 한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친문 뉴스는 전면에 배치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은 마지막 한 줄 덧붙이기식 편집을 일삼는 노골적인 편향성 탓입니다. 80년대 땡전 뉴스의 버금가는 땡문 뉴스의 귀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민간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정부 비판 여론 재갈 물리기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청와대도 신설된 디지털 혁신비서관에 방통위 사무처장을 임명해서 언론 통제 시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문 여론 통제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 여론을 허위 정보로 낙인 찍는 불순하고 잘못된 여론 문화 조성에 맞춰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여론 문화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KBS, MBC 뉴스 채널을 돌리는 이유를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뉴스 시청률이 반토막으로 뚝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땡전 뉴스 때문에 한때 우리 국민들이 뉴스 보기를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땡문 뉴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채널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대놓고 제1야당을 폄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정적 시각을 심어줘서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KBS에 이어서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 단순히 담당 기자와 한국당 상담원이 빚은 실수라고 밝힌 MBC의 태도입니다. 메인 뉴스에 내보내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내보냈고 단순히 담당 기자의 실수였다고 치부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씨입니다. 우리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들 쓰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올린 MBC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공적 언론을 담당한 축으로서 실수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그동안 국민들이 MBC를 사랑했던 이유였어요. 빨리 그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허위 보도나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짜뉴스와 유해 정보에서 국민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조속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울분에 차서 할 말이 많습니다. 원내대표님, 정책위 의장님, 지도부 말씀이 계셨지만 가방위 관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문 대통령과 그 인식은행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 대책의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인지 의심이 드는 정도입니다. 뉴스는 보고 있는지 또 신문은 읽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에 절망감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며칠 전 MBC는 비례자유한국당 보도에서도 잊지도 않는 안내음을 내보내는 등 완벽한 오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 측은 기자의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며 경영진의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해고를 당했던 현원섭 기자가 복직하자 다시 6개월 정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보복성 징계를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선관위로부터 야당 심판론이라는 신년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야당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작금의 공영방송 현실입니다. 정권에 아부하고 야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보낸 은행은 선거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동원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은 이에 부하내동하며 국민들을 현혹하려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공영방송의 적자 경영을 문책하고 편향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지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라고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조국 일가의 비리를 묵인하려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5G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를 퍼붓는 정책인 만큼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퇴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정권과 공영방송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정부보다 부정하고 심각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정부와 노조방송을 규탄하고 거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로 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KBS와 MBC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대대적인 방송 거부에 돌입할 것입니다. 현 경영진이 모두 사퇴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하루빨리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선거 중립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기 바랍니다. 방송을 멋대로 주무르고 장악하려 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1호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폐지,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보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배경은 어느 나라나 그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그 나라의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의 경제 위기는 모두 재정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역대 정부는 여야를 넘어서 재정 건전성 유지에 관해서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또 그런 인식하에 지난 정부까지 국가 부채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왔고, 덕분에 국가 신인도가 서유럽이나 일본보다 높은 최상의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문재인 정부 덕분에 국가 신인도가 최상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IMF 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급박한 위기도 아닌데 그 당시의 재정 확장 수준을 훨씬 넘는 확대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재정 건전성은 날로 불확실해지는 국제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이 방파제를 헐어서 선거용으로 선심성으로 낭비 예산을 편성해서 국익보다 당략을 앞세우는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어렵사리 조세개혁을 통해서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국가부채 상환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낭비성 예산 집행으로 세계 잉여금을 고갈시키고 급기야는 금년에 60조 이상의 국가 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정부는 국민들에게 증세 폭탄으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브레이크 없는 확대 재정으로 국가 부채는 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내년 중에 1,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부채가 평균 2천만 원에 이르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2천만 원의 국가 부채를 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의 예산 폭탄,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의 법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공약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역시 민주당의 DNA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무상 시리즈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말은 좋지만 이것이 모두 세금복지, 세금급식, 세금교육인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 무상 공공 와이파이도 3년 동안 5,7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 경제를 두고 집권당의 1호 공약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무상 시리즈의 재판이고 연장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나라 경제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저지, 그리고 노동개혁 등 가장 우선적인 경제 회복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당직자는 한국당의 경제 공약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상식과 정상적으로 유지해온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궤도 이탈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상적인 집권당으로서의 금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신 공약보다는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릴 정책 대안으로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고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에 책임 있는 의정자들이 무지와 무능에 포위당한 채 정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이것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얘기가 처음 흘러나왔을 때 대정부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 또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행하신다면 이제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제가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온 동료 국회의원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걱정해서 장관에게 드린 고언이었지만 장관은 이것을 정치적인 발언으로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정작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정말 가격이 폭등하고 부작용이 일어났는지는 많은 분들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청와대발 주택거래 허가제니 등록제니 하는 강도 높은 추가 규제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책실장은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다소 점잖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무수석은 매매 허가제라고 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투기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 더 강력한 규제를 계속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들의 애드립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정부 부처,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특히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줄곧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책을 저는 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투약을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약은 두 종류입니다. 마약류가 포함된 진통제이거나 아니면 독약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약효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이런 두 가지의 진통제와 독약은 병을 고치려고 쓰는 약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잠시 하거나 아니면 이 통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즉 생존의 포기, 죽음을 선택할 때 쓰는 약입니다. 쓰고 있는 모든 부동산 정책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다양한 급성 질환 또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느 것 하나도 이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 듣는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장관과 청와대의 어떠한 직원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의 이런 독약과 마약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은 내성까지 생겼습니다. 어떠한 대책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통증을 잊게 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발언만 선사하는 이런 부동산 정치, 이제야말로 정말 멈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나쁜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식한데 부자가 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스스로의 자가 면역력으로 회복되는 게 더 낫고 시간도 빠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망치지 말기를 제발 당부할 뿐입니다. 야당이 세울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이 폭주 정책을 막는 데만 해도 너무 힘이 딸립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능과 무지에 포위당해서 정치와 결합되는 이 부끄러운 역사, 더 이상 국민이 목격하지 않도록 이제 그만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옳은 소리